네, 오늘은 오형규 의원 모시고 이 통계 오독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약간 주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GNI 통계 오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GNI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그로스 내셔널 인컴, 예. 국민 총소득. 예, 그러니까 GDP는 국내 총생산. 예, 그리고 GNI, 이른바 이제 국민 소득을 따질 때 GNI로 따지, 1인당 GNI로 따지는데요. 이건 국민 총소득. 그래서 국민 총소득은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소득, 기업 소득, 그다음에 정부 소득 이 세 그렇게 가지를 구성이 같이, 되는군요. 예. 예, 그것을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박모하는 국회의원이 GNI로 보면 우리 가계는 점점 쫄아들고 있고 기업만 살찌고 있다. 그렇죠. 기업이 살찌는 데 비해서는 세금을 또 적게 낸다. 법인세 적게 낸다. 그래서 법인세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어제 오늘 그러니까 신문들이나 방송 뉴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가게는 쪼드라들고 기업만 배불렸다. 예. 또는 국민은 가난해지고 기업만 부자가 됐다. 라는 통계로 예. 이것도 역시 OECD 1위다. 뭐 OECD 순서에 안 좋은 거 1위 그 중에 하나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그림을 잠깐 보시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좀 작아서. 맨 밑에 예. 빨간 글씨만 보면 됩니다. 한국. OECD 평균하고 한국. 예. 맨 앞칸이 2000년도입니다. 예. 200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GNI 중에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7.63%. 예. OECD는 17.64%. 거의 예. OECD 평균 수준이죠. 예.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2번째였습니다. 예. 그것이 쭉 이쪽 와서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은 25.19%로 나오죠. 예. 이 25.19%라는 것은 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평균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11년부터는 25%대로 높아져 가지고 25.19%. 그래서 2000년도에 비하면은 7.52%포인트나 급등을 했다. 그만큼 예. 기업소득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그만큼 개인소득 비중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소득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고 예. 반면에 OECD 평균은 0.62%밖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업소득이 너무 빠르게 늘어났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국민은 가난해지고 기업은 배불리 됐다. 뭐 이런 지금 기업 소득의 비중이잖아요. 네. 기업 소득은 그대로인데 전체 GNI가 늘지 않았고 네. 가계 소득이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비중이니까.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예. 이 한국은행에서 올 예. 초에 발표한 보고서의 그래프입니다. 예.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이 비중이 전체적으로 이 똑같은 아까 그 수치하고 비슷한 겁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가계는 점점 낮아졌고 비중이. 기업은 정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점점점 늘어났군요. 기업은 점점 정부도 약간씩은 늘어났군요. 예, 정부는 한 네. 2%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은 7%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이런 예.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GNI 증가율이 자, 2000년대 이후에 6.5% 늘었는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5.7%. 그래서 기업소득 증가율은 9.8%. 그러니까 기업소득이 훨씬 더 빨리 늘었다. 예. 기업만 부자 됐다. 이런 논거로 이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가계소득이 5.6% 평균 늘었는데 예. 어떤 것이 늘었나 보면 임금은 7%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GNI 증가율보다도 오히려 빠릅니다. 빠르게 예, 늘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입니다. 가계의 영업이익이라 하면 자영업자군요. 그렇죠. 자영업의 소득이 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자영업이 과포화 상태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소득 부진의 한 요인이 바로 이 예. 자영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자 하락하고 가계부채 늘면서 이자를 내는 돈과 받는 돈 중에 순이자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자를 더 많이 낸다는 이자가 떨어지면서 이자 소득은 줄어들고 예. 차입은 늘어났으므로 총 이자 지급액은 늘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순이자 수입은 마이너스 11.4%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부분, 그러니까 그 기업 소득이 빠르게 늘었는데 가계 소득이 늘지 못하는 건 임금 상승률이 기업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 소득 증가율만큼 올려줘야 된다는 논거로
이른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논거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임금은 역시 GNI 상승 늘었잖아요. 더 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 크게 예.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업소득은 어떻게 늘었는지 한번 보시면은 예. 자, 기업소득 보시면은 부가가치 9.1%, 연평균 10.4% 늘었는데 부가가치가 9.1% 늘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 부분이 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예. 기업소득의 영업이익이 어디서 늘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간판 기업들, 특히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근데 기업 소득 증가율 영업이익 10%라고 해도 이것은 소수 이제 세계화에 성공한 그렇습니다. 일부 대기업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안 돼요, 지금 숫자들이. 그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 영업이익이 2000년도에 7조 원대였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2009년도에 11조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습니다. 예. 2009년입니다. 그것이. 예.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사상 최대 20 36조 원. 예. 그러니까 불과 13년 사이에 7조 원이 36조 원대. 5배가 늘어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기업 소득 항목별 증가율 평균이라고 이렇게 떠들지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두 개 빼고 나면은 아마 그림이 전혀 달라질걸요. 증가율이 한 절반 정도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런 그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예. 빠르게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이 예. 기업소득 증가율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업소득 비중은 GNI 중에서 높아지고 개인소득 비중은 낮아진 것처럼 되고 있는데 예. 여기 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 전체 비중이 그대로라면, 그러니까 전체 예. GNI가 변동이 없다면은 기업소득이 증가한 만큼 개인소득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죠. 예. 하지만은 GNI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죠? 예.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소득이 개인소득보다 좀 더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아진 거지. 그 개인소득을 갉아먹어서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기업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사실은 나중에 치환되죠.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건 임금을 임금이니까. 통해서건 지금 우리 노동소득 분배율 자체는 일정하거든요. 그게 뭐 낮아지고 있거나 이런 모르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사실은 기업 소득은 궁극적으로 배당이라든지 또는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환류가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가계소득이 생각처럼 늘지 않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고 있지 않기 그렇습니다.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임금 근로자들은 뭐 크게 그렇습니다. 사실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커다란 무슨 뭐 대기업 부도가 있었던 예.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임금 근로자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수 시장의 자영업 과잉 상태 이 부분 때문에 자영업의 그 수익 수준이 영업이익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율이 미미하다 이런 점이 바로 이 GNI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근데 자영업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는 늘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 국회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자영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하경제율이 뭐 15%다, 16%다, 심지어 25%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자영업에서 상당한 수준의 탈세라든지 또는 소득 탈루가 지하경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통계도 사실 믿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 심지어 뭐 기획재정부에서 예.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을 허용을 할 때 예. 근로자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자영업의 경우에 신고액 기준은 3,500만 원입니다. 예. 한 1,500만 원 정도의 탈루는 있다고 보는 거죠. 30% 정도 탈루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주를 하고 그렇게 그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그 지하 경제 비중이 뭐 20%다, 뭐 17%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예. 있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10% 정도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 그래프, 이 GNI 통계는 굉장히 완전히 달라질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까 삼성전자 얘기하셨는데요. 대개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세금 디덕션을 많이 해주어서 네. 최저한 세율조차도 안 낸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우리나라 뭐 20몇 프로다. 그럼 20몇 프로는커녕 삼성전자 실제로 세금 내는 것을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뭐 10몇 프로밖에 안 낸다. 예, 그래서 한번 기사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 실제 내는 세율이 영업이익 대비 15.6%다.
세금 15.6% 감면을 언제 기사입니까 그게? 이것이 바로 올해 3월 기사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13점 몇 프로다 뭐 이런 기사도 옛날에 한번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요. 실효세율을 예.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예. 그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 낸 거. 24.2%를 적용했을 때 얼마를 내야 되는데 실제 낸 세금은 얼마냐 이걸 따져보니까 유효세율을 따져보니까 2010년도에는 11.93%, 아 그렇죠. 그 2011년도에는 12.76%. 어제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거꾸로 또 2013년도에는 25.96%가 나. 이건 뭐 약간 세무 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저한세율 아무리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이 이상은 내야 된다는 그 선이 예. 하도 부자감세 난리를 쳐가지고 MB 정부 때 14%였던 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17%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저한 세율이 지금 17%군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제 낸 세금은 15.6%다.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은 삼성전자 그럼 1.2% 1점 몇 프로 어디 갔냐? 정부가 엄청나게 봐줬다라는 또 이런 그 오해를 사고 어디로 있습니다. 갔어요? 자, 삼성전자 매출의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나죠? 해외죠, 뭐. 해외죠. 예, 해외 85%가 80% 이상입니다. 예, 해외에서 수출이 되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예. 웬만한 뭐 하다못해 뭐 저 두산중공업도 한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의해서 이미 해외 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내는 법인세에 공제를 해줍니다. 아. 거기서 벌었으니까 거기서 세금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추가로 더 세금은 안 물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저한 세율보다 실효 세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말하자면 해외 납부세액이군요. 그렇죠. 그 최저한세율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그만큼 더 많이 벌어서 세금을 냈다. 예.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 세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제 뭐 투자를 하면 공제를 해주고 고용을 늘리면 공제를 해주고 쭉 이제 세금 디덕션을 해줍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데 어떤 조항에서 깎아주더라도 그 합계액이 전체 내야 되는 세액의 17% 이하까지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이거 17%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 이상은 내야 된다는 예. 거죠.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15점 몇 프로가 되더라. 그러면은 1점 몇 프로는 어디로 갔냐? 그게 해외 납부한 거군요. 그래서 이 GNI나 GDP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동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정운찬 교수가 정운찬 총장. 헛소리를 많이 하셔서 그 작년에 인터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4대 그룹의 매출만 합쳐도 예. 무려 우리나라 GDP의 60%에 육박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 동반 성장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이 경제학 전공하신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서울대 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거 일부러 그러셨을까 아니면은 모르고 그러셨을까? 모르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몰랐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흔히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물론 본인의 주장은 근데 일반인이 듣기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4대 그룹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한 4대 그룹 매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니까 나머지 기업을 다 때려 합쳐도 나머지 4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뭐 중소기업만 다 합쳐도 한 130%될 거예요. 예. 1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GDP의 120%. 그러면 이 정운찬 총장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동반성장을 할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오히려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 삼성전자의 GDP 실제 비중을 따지려면 부가가치로 따져야죠. GDP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에서 협력업체에도 주고 해외 원자재 사온 것도 주고 임금도 주고 법인세도 내고 하는 거 다 제하고 난 실제 삼성전자가 올린 부가가치가 얼마냐. 이 부분을 따지면은 뭐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업이익이 일부가 될 수도 있는데 한 2.7%. 삼성전자가 부가세는 얼마나 낼까요? 부가세. 그거야 매입세액을 이거는 뭐 매출 국내 매출 뭐 해외 매출 있으니까 뭐 정확히 따질 수는 없는데
삼성전자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부가가치로 따지는 거하고 매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GDP의 몇 프로, GDP는 부가가치고 매출은 매출이고 또 사과와 오렌지 같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걸 같이 놓고 부가가치 GDP에 비교해서 60%다 이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럼 나머지 기업을 다 합쳐봤자 4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근데 정운찬 교수가 부가가치와 매출을 구분을 못해서는 아니고 아마 인위적으로 고의로 그 4대 그룹이 비중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강조해 보려고 예. 사실은 약간 악의적으로 엉뚱한 비교를 한 거죠. 뭐 동만성장위원장도 맡으셨으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아마 그런 논리를 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GNI 공부해 봤는데요. 약간 아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경제 얘기도 있고 또 각 소득의 그 항목을 다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냐, 금융소득이냐, 영업이익이냐, 개인소득이 어디에서 로스들이 생기느냐, 또는 비중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통계적 개념들이 모두 동원되어야 이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마구 불러다가 이제 하고 또 일부 언론들은 그걸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영규 의원 모시고 GNI, Gross National Income입니다. GNI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